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이번 주에 펼쳐지는 UFC 대회에서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또 돌아오죠. 전 UFC 미들급 챔피언 크리스 와이드먼 선수가 돌아오는데, 많은 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심각한, 정말 끔찍한 다리 부상을 딛고 복귀전을 한번 했었습니다만 패배했는데, 또 다시 한번 은퇴하지 않고 경기를 하겠다고 강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와이드먼의 복귀전은 그때 제가 해설은 못했고, 그 김다원 의원님하고 차도로 위원님이 해설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저 같은 경우 UFC 해설로 복귀한 다음에 크리스 와이드먼 선수의 경기를 해설하는 건 처음이네요. 참, 제가 그 로드 FC에서 근무를 4년 반 하고 UFC 해설로 복귀한 다음에 거의 한 1년 좀 안 되게는 수험생의 삶을 살았거든요. 지금도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양이 줄었죠. 근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이게 정보들 같은 것도 계속 더 모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UFC를 해설하던 때하고는 판이 너무나 바뀌어 있다는 것들을 많이 좀 느끼면서 캐치업을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되게 바뀌었구나, 판도가 바뀌었구나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그런 이 선수가 진짜 강했는데, 그때는 짱이었는데, 최고였는데,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되어 있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세월이 지난 만큼.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 와이드먼이었거든요. 근데 와이드먼 선수의 경기를 또 이번에 해설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다리 부상에 대해서도 이제 디테일하게 좀 해설 자료를 스터디를 해보니까 너무 글로 영상을 최대한, 저도 무서운 거 잘 못 봐서 영상은 최대한 그 순간, 다리 부러진 순간 이런 건 최대한 저는 못 보고 글로써 여러 자료들을 수집했는데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좀 올 정도로 체육관 막 가는 게, 제 체육관 가는 게 약간 무서워질 정도의 끔찍한 스토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라이아 홀과의 대결 때 17초 만에 로우킥을 차다가 다리가 부러졌죠. 복합골절이었는데, 부상 순간에 생각이 딱 들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된다. 내 다리가 자기 다리가 딱 눈에 띄었다고 그래요. 내 다리가 앤더슨 실바 다리처럼 됐다고. 자기가 인생을 통틀어서 다리가 부러지는 걸, 정강이 골절이 그렇게 되는 걸 봤던 게 딱 한 번, 바로 자기와 싸웠던 앤더슨 실바의 다리가 그렇게 되는 걸 봤던 게 유일했는데, 근데 내 다리가 이렇게 됐다고?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곧바로 실바가 막 고통에 막 울부짖던 게 생각이 떠오르면서, 나도 그렇게 아프겠네라고 하는 순간 고통이 진짜 밀려왔다고 합니다. 와이드먼의 얘기로는 진짜 이거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고요. 그 구급 요원들이 와이드먼을 막 들것에 이렇게 싣고 이렇게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부러진 다리 뼈들이 계속 막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최대한 안 건드린다고 해도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엄청난 양의 모르핀을 줬는데도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해요. 전혀 안 듣고. 그래서 진정제만 좀 놓고, 그 다음에 좀 상처 치료를, 일단은 상처를 어느 정도는 좀 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사실은 앤더슨 실바하고 똑같이 다리가 부러진 건데, 와이드먼께 더 심했던 게 뼈가 피부를 뚫고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앤더슨 실바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와이드먼은 경골과 비골 다 부러졌는데, 비골이, 그러니까 그 정강이 뼈 둘 쪽에 좀 더 덜 두꺼운 거 있잖아요. 비골이 뚫고 나왔대요, 피부를. 그래서 감염에 굉장히 좀 위험이 더 높았기 때문에, 물론 더
뭐 손상 자체가 큰 부상인 거지만 감염 때문에 진정제를 놓고 좀 상처 처리를 좀 했는데 진정제는 좀 금방 풀렸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수술을 했는데 그 깜깜한 그 어둠 속이었겠죠. 뭐 불빛이 켜져 있었겠구나 병실 안에서. 근데 어쨌든 깜깜한 밤이었겠죠. 그 긴 밤을 고통 속에서 계속 수술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래요.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치의 몰핀을 계속 투입을 해줬는데도 전혀 안 들었다고 합니다.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사람들은 되게 편해지는데. 그래서 자 그러면은 내 다리를 내가 아예 못 느끼도록 좀 신경 차단 같은 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애원을 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의사들은 안 해줬다고 하고요. 그냥 견뎠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당시에 체크를 하러 왔는데 와이드먼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쪽팔리다고. 그때 데이나 화이트가 왔는데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울면서 좋은 의사 좀 자기한테 붙여달라 이렇게 애원했었다고 합니다. 그 강한 사람이 진짜 너무 아팠던 거죠. 또 의사들은 또 다리에서 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이거 절단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나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좀 항상 뭐 직업이시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와이드먼은 또 진짜 맥이 안 느껴져서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절단 얘기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뭐 고통스럽고 저 지옥이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또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전용기로 와이드먼을 집까지 태워다 줬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와이드먼은 또 회상을 하고 있는데, 수술이 여기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증상들이 또 계속 있어서 총 4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리 건 때문에 어떤 부분을 비골 같은 거를 더 확실히 고정하기 위해서 뭘 넣었는데 그게 또 거부 반응 같은 게 일어나서 뭐 빼고 뭐 넣고 빼고 진짜 엄청난 고통을 겪고 돌아왔는데, 그 타바레스전에서 타바레스가 로킥 전략을 갖고 나왔죠. 그래서 패배를 했는데 와이드먼이 심하게 다쳤던 다리는 오른쪽 다리인데 타바레스가 와이드먼의 왼쪽 다리를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정강이가 살짝 또 그 경기에서는 골절이 됐는데, 이건 그 유라야 홀 때처럼의 심각한 골절은 아니었고 두꺼운 뼈 경골 말고 비골만 살짝 골절이 돼서 4주 휴식 요 처분으로 끝났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또 돌아오는 건데, 이번에 와이드먼이 당연히 은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생각은 딱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커리어를 시작한 곳이 이번 경기가 펼쳐지는 애틀랜틱 시티여서 오퍼 받았을 때는 여기서 또 시작하는 곳에서 커리어를 끝내면 제일 좋겠다. 은퇴 전으로는 딱 맞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긴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이 어쨌든 본인은 계속 하고 싶어도 몸이 허락해주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 나는 커리어 동안 수술을 총 30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 30번. 와, 이건 나중에 진짜 나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진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돌아오는 인자강 파이터 이 와이드먼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기든 지든 간에 이런 식으로 파이터 생활을 계속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것 자체가 저 같은 격투기를 배우는 사람, 격투기 마니아에게는, 격투기 팬에게는 진짜 너무 영감을 주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리 골절 얘기가 나와서 저도 사실 골절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한번 살짝 그냥 도움 되실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와이드먼 정도의 골절은 끔찍한 골절은 아니었는데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좀 발목 골절이 됐었어요. 발목이 부러졌죠.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짓수 스파링을 마지막에 좀 덩치 큰 제자를 받아주다가 부러졌었는데 마지막 스파링이었어요. 그 스파링 끝나고 이제 집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스파링을 했는데 부러졌어요. 부러지는 순간 저도 뼈가 그렇게 부러져 본 적은 없어가지고 뼈 부러지는 소리, 사람 뼈 부러지는 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빡 소리가 나서 저는 매트 이쪽 끝에서 롤링을 하고 있다가 일어난 일인데 반대쪽 매트에 있던 제자들이 그 회원들이 다 달려왔어요. 무슨 소리냐고 이거 관장님 무슨 일이시냐고. 뭐 딱 부러진 직후에는 너무 제가 스스로 놀라서 그런지 되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되게 놀랐죠. 근데 바닥에 발 자체를 아예 댈 수가 없더라고요. 아예 댈 수가 없어서 다 부족해져가지고 가서 씻고 했는데 씻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밤 늦게였으니까 응급실을 가진 않았어요. 저는 응급실을 가진 않고 다음날 그냥 병원에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집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이게 발목이 부러진 건지 뭔지 몰랐어요. 정강이 쪽이 제일 아팠고 그리고 처음에는 무릎이 돌아간 줄 알았어요. 무릎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무릎이 돌아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대가 끊어진 것만 아니면 좋겠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생각하고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마루에 혼자 누워서 잤거든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소파 위에 올려놓고 잤어요. 왜냐면 다리가 시체 다리처럼 진짜 퉁퉁퉁퉁 막 붓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고 자면 덜 붓는다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덜 붓는 걸 뿐이지 안 붓지 않습니다. 엄청 붓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아프더라고요. 고통이 당연히 엄청 나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지만.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이루면서 생각했던 게 아직도 저 그대로 생생합니다. 이게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낑낑거리면서 끙끙거리면서 지새면서 다리를 보면서 시간을 사람마다 한 번씩 정도는 되돌릴 수 있지 않나? 아니 한 번은 되지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억울한 거죠. 그 부상이란 게 정말 당해보니까 0.1초 그냥 순간에 자 이제 부상이 옵니다 조심하세요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빡 그 인생이 그 빡 순간 후에 전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그런 부상을 당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든 거죠. 시간을 한 번은 되돌릴 수 있지 않나?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나 하다가 현실 부정이죠. 그러다가 병원에 갔더니 무릎은 멀쩡했는데 발목이 부러졌다. 발목 안쪽에 뼈가 부러졌고 그 다음에 보통 기전이 그렇다. 발목 안쪽과 아까 크리스 와이드먼처럼 그 정강인데 그 경골 두꺼운 뼈 말고 옆에 있는 비골이 같이 부러진다. 바깥쪽이. 그래서 정강이 뼈 골절 그리고 발목 골절이었다. 정강이 뼈 비골 골절은 보통 수술을 잘 안 하고 붙게 두는데 발목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목에 핀을 박는 수술을 했고요. 근데 제 기억에 정강이가 되게 많이 아팠어요. 발목이 아프다는 느낌은 없었고 고통이 계속 고통이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정강이가 아픈 거야라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포인트는 발목이었죠. 그래서 발목 인대 같은 것도 다 끊어져서 인대 재건하면서 핀 받고 이런 수술을 했는데 제가 와이드먼 선수의 이런 스토리에 약간 공감을 좀 실력도 훨씬 저는 안 되고 UFC 같은데 경험도 못 해봤고 또 부상도 그에 비하면 좀 별것 아닌 부상이었지만 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게 와이드먼이 그 합병증 겪었던 것 중에 상처에 그 세균 감염이 됐었던 게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포도상구균 감염이 됐는데 저도 그게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은 잘 됐고
뼈 자체 수술은 잘 됐고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 지금 다시 운동하고 있잖아요. 복귀 전까지 작년에 뭐 비록 졌지만 했지 않습니까? 너무 수술 잘해주신 거죠. 근데 제가 저랑 케이스가 재수없게 포도상구균에 감염이 됐어요. 근데 몰랐죠. 근데 되게 이상한 특이한 별로 없는 형태의 포도상구균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뼈를 건드리는 거 말고 피부를 봉합하는 수술을 한 총 7번 정도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이렇게 꼬매면 이렇게 딱 잡아서 닫혀야 되잖아요. 실을 꼬매면 그 실을 딱 풀면 붙어 있는 거잖아요. 피부가. 근데 두부처럼 돼가지고 실을 해도 이게 뭉그러져요. 피부가.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번 수술을 해 주셨는데 그 과정이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좀 낫나? 그래서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목발 짚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재활 같은 거 좀 해볼까라고 했는데 상처가 봉합이 안 되니까 상처가 열려있으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폐혈증 같은 거에 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고 그러면 다시 휠체어로 돌아가고 그럼 다시 목발을 짚었다가 또 좀 쩔뚝거리려고 해보는데 또 수술이 들어가고 그럼 다시 휠체어로 돌아가고 이거를 한 7번 정도 하니까 사람이 진짜 이래서 자살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휠체어를 계속 조금 일어나려고 하다가 타고 또 타고 이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그랬던 게 제가 그렇게 오래 휠체어를 탈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휠체어를 뭐 구매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제가 성남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성남시 그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대여를 했는데 여름에 보건소 직원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다친 게 겨울이었는데 1월 달에 다쳤는데 여름 7, 8월 달까지 휠체어 반납을 안 하니까 그 보건소 직원분이 그냥 당연히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김대한 씨 이거 휠체어 반납하셔야 된다고 안 하시면 이거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애들이 휠체어 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그냥 안 다쳤더라도 놀이기구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그때 저 다쳤을 때도 저희 막내도 세진이도 막 휠체어 타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치신 분들이 나은 다음에도 본인 부상당한 게 나은 다음에도 반납을 안 하고 뭐 애들 데리고 노는데 쓰고 이러신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휠체어 빨리빨리 반납하셔야 다음 분이 쓰실 수 있다고 애들 놀고 하는데 쓰시면 안 된다고 저한테 약간 훈계를 비슷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분은 시달리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통화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저도 반납하고 싶습니다. 휠체어를. 근데 반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왜 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황하시면 그러냐고 이거 잘 쾌유하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끊었었는데 나중에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건 좀 큰 병원에 가서 그 피부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시고 해서 아산병원으로 가서 당뇨발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성형외과 교수님한테 가서 테스트를 약 6가지에 대한 균 검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나왔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5번째까지 안 나오네. 6번째 여기서 나오는 건 여기에 걸린 거는 정말 특이한 일인데 라고 하시면서 6번째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이거구나라고 한 게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 이런 거죠. 그런 황색포도 상구균이라고 마지막에 판정을 받아서 보험이 되지 않는 그런 되게 비싼 항생제를 마지막에 처방을 받아서 나았었습니다. 진짜 지옥 같은 그런 세월들을 좀
겪은 끝에 나았고, 뭐 상처를 그렇게 잘 치료해 주신 그 아산병원의 교수님, 그리고 그 전에 뼈를 잘 치료해 주신 전에 바른세상병원의 교수님 덕분에 저는 지금 아주 뭐 가동범위 같은 거야 원래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뻣뻣해서 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뭐 다른 작은 부상들이야 뭐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달고 살고 있습니다만 여튼 잘 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생각을 한 게, 몸이 건강한 게 정말 복 받은 거구나, 그게 행복한 거구나, 평소에 못 느끼고 살았구나, 이런 거를 느꼈었는데, 크리스 와이드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30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그만, 뭐 와이드먼에 비하면 그냥 조그만 일을 겪은 저로서는 그 조그만 일도 사실 제게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컴백을 한다는 거,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고, 뭐 혹시나 이제 저처럼 부상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상처 관리를 잘 하세요. 해주셔야 됩니다. 상처가 잘 봉합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이게 세균 감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본인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그때 재활을 하던 재활을 도와주시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염이 된, 상처에 감염이 된 그분이 뭐 저보다 훨씬 형님이시고 커리어 사상 봤던 스포츠 뭐 선수들, 운동 선수들, 뭐 일반인들 진짜 수백 수천 명이 될 텐데 저 같은 케이스가 뭐 2명, 3명이었다고 하고, 제가 수술을 했던 병원도 굉장히 큰 병원이었는데 다리 수술을, 거기서도 저 같은 케이스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아산병원에 갔을 때에도 저기 그 교수님도 되게 흥미로워 하시던 표정이, 이건 어쩌다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씩 웃으시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안도감이 들었어요. 나는 되게 심각한데 얘 내 상처를 보고 약간 재미있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희망이 있구나. 이 정도 반응이면 뭐 되게 괜찮구나라는 안도감을 또 얻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 부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도 계실 텐데, 네. 결국은 다 낫겠죠. 나을 겁니다. 낫고 다시 운동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이가 이제 저도 좀 그래 들면서 보면은 그런, 저도 아까 되게 심한 부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어른들이 더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겪는 진짜 암 수술이라든지 막 뭐 뇌혈관 뭐 이런 질환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근골격 쪽은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생명을 위협하는 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너무, 하지만 되게 힘든 건 맞아요. 본인이 겪을 때.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또 어르신들도 더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크리스 와이드먼 같이 끔찍한 부상을 겪는 사람도 돌아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혹시나 뭐 부상 당하셔서 뭐 깁스하고 계시거나 지금 뭐 병원에 뭐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이런 분들 계시다면 네. 같이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힘내시고 잘 쾌유하시기를 좀 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다른 경기들도 뭐 에린 뭐 브랜치필드나 뭐 피오로 경기 다 좋습니다만 크리스 와이드먼의 경기는 그 어떤 경기보다도 진짜 존경심을 담아서 열심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